그 남성이 본인이 음. 내가 콜라를 마신 후부터 바로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니까 이제 콜라가 원인인가라고 얘기는 할지 그렇죠. 모르지만 그렇죠. 저는 근데 그렇게 가스 찼다고 간이 그렇게 순식간에 망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하루 만에 죽을 수도 있나? 저도 이걸 보면서 네. 저도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 코비드 때 정말 의료진들이 굉장히 당황을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 이유가 이 예. 바이러스가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게 보이는데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예. 전혀 예상을 못하는 바이러스이다 보니 그렇죠. 이게 어떤 식으로 들어갈지를 몰라서 아. 헤맸던 경우가 정말 우리 왜 초반에 3월 달에서 한 그렇죠. 5월 달까지는 무서웠어요. 그게 그러니까 바이러스 감염됐는데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바이러스는 그냥 우리가 감기처럼 와야 되고 그냥 열나고 요 정도? 그렇죠. 예. 심하면 독감, 예. 독감처럼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기침, 콧물, 뭐 몸살, 감기 이런 식으로 와야지 되는데 정상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러지 않고 왜냐하면 처음에 제일 많이 사망했던 게 폐 그 렁이죠. 예, 이게 섬유화 진행이 먼저 됐어요. 그게 어떤 건가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폐는 우리가 숨을 쉬는 공간이잖아요. 네. 산소가 들어갔다가 얘가 나와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공급이 이제 바뀌어서 네. 다시 배출이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고 산소 공급이 돼야 우리가 심장 숨을 그렇겠죠. 쉬니까. 예. 그런데 폐가 섬유화가 된다는 건 뭐예요? 폐는 다 공기로 차여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폐가 섬유 조직처럼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섬유 조직이라는 게 왜 우리 파이버 뭐가 있죠? 우리 왜 막 우리 헝겊 같은 거? 실조각 예, 실조각 같은 그러니까 거. 딱딱해진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오, 그러면 이게 수축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이완하는 걸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쵸. 기능을 잃는 거네요. 그렇죠. 폐포가 산소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해줘야 그러니까 되는데 그게 코로나- 실처럼 완전히 엉켜버리는 거죠. 코로나 감염되신 분들이 그런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처음에요. 그게 이제 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왜 바이러스가 침범하면 코부터 시작해서 기관지 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바이러스는 폐 기저부에부터 그러니까 기저부라는 게 폐 끝에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 신기하- 왜냐하면 오. 공기가 들어가면 코부터 시작해서 기관지로 해서 에, 폐포까지 들어갔다가 폐포에서 에. 산소 공기를 그렇게. 순환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바이러스가 제일 먼저 저 끝에 폐포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섬유화 조직이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폐포 조직이 저렇게 될 수 있는 건 아주 그러니까 터미널 스테이지에 오는 거거든요. 모든 모든 질환. 마지막에 예. 오는 건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는 거군요. 그렇죠.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사람들이 부족해서. 사망을 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 거군요. 바이러스가 어떻게 저 끝까지 먼저 갈 수 있을까? 그게 퀘스천이었었어요. 그랬군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왜 우리 혈전도 생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쵸. 키드니도 망가뜨렸고 아. 그다음에 심장에도 공격을 했었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이렇게 공격하니까 정말 그러니까요. 손을 못 댔던 거였거든요. 그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그런 이상 증상을 나타나게끔 하니까 그쵸. 의사들이 더 당황을 하는 그쵸. 거였군요. 이게 왜 어떻게 이런 질환이 오지? 이런 와. 것들이 이제 되게 처음에는 정말 당황을 많이 했던 그러게요. 의료진이었거든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요, 그냥 소문이 아니라요. 국제 학술지에 소개가 된 사례니까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쵸. 아니, 그래서 근데 혈관 안에 그런 가스가 생기면 이게 그러면 그게 막는 역할을 하나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혈관에는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게 적혈구, 백혈구, 림프액 이렇게가 들어있는 게 정상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혈관이 다 우리 온몸에 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그렇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네. 얘가 혈관을 그냥 막아버려요. 그 공기 자체가 딱 그렇죠. 막는구나. 왜냐면 우리 왜 물방울로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럼 그 공기가 가서 혈관에 가서 꽉 막혀버리면 혈류가 하나 통하질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생각을 감안해 보면 그래서 콜라의 그 가스가 이게 뭐 콜라 마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 콜라 한두 번 마신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래서- 가능해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의료진들은 영국 병원에서 지금 그 스타디 나온 거에 보면 네. 이게 아마도 이 사람이 이제 22살이니까 굉장히 건강한 사람일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없다라는 거 분명히 알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마 이 상태가 네. 혹시 장에 이미 어떤 박테리아의 형성이 되어 있었을 가능성.
있지 않았을까? 거기에다가 콜라를 마시면서 공기가 그냥 뭔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얘가 어떤 어. 가스의 배출 자체. 왜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백테리아가 막 이렇게 활동할 때 되면 이제 열도 나고 막 증상이 있지만 아. 얘가 어느 정도 왜 우리 보통 보면 서브 클리니컬 심텀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네. 우리가 어떤 병변이 이렇게 나타나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혈액도 네. 우리가 혈압도 보면 경계고혈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계고혈압이라는 건 딱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왜 빈혈이 있다. 네. 그러면 빈혈이 헤모글로빈 수치가 우리가 보통 12, 여성은 12가 12에서 14가 정상인데 한 내가 한 11 정도 됐어요. 네. 그러면 딱 정상보단 살짝 낮지만 그렇죠.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2 정도 되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낮은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12에서 14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증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 어지럽다거나 두통이 있다거나 숨이 차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비정상은 아닌데 정상 범위에는 있는데 그쵸. 그런 증상은 나타날 수 그쵸.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만약에 지금 자기가 22살이고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정말 예.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예, 예. 평상시에 음식을 잘 섭취를 제대로 못했다거나 아니면 컨디션 자체가 나빴다거나 그러니까 아니면 어떤 라스트 그쵸. 미닛에 딱 걸려 있는 중간에 순간이었는데 어떤 해프닝이 있었을 수 있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콜라를 마시지 않고 좀 편안하게 쉬고 안정을 취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는 질환이었지도 모르겠고 그렇겠어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해프닝이 일어나기 직전에 콜라를 마시면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어떤 트리거가 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배가 부풀어 올랐다는 건 장기 안에도 가스가 가득 찼다는 갔다는 거고 거죠. 그 가스가 혈관까지 타고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왜 우리 보면 소화기는 우리가 입부터 항문까지는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다 연결돼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몸에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기관이에요. 그 장기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우리가 지금 입에서 음식물이 들어가면 소화기관이라는 게 소화기부터 시작해서 위장을 거치고 대장, 소장, 대장, 항문까지 거칠 때 네. 우리 몸 안으로 지나가지만 그쵸. 몸 안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음식물이 그러려면 소화가 다 돼서 소화아의 흡수를 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흡수지 우리 음식물이 그냥 들어가진 않아요. 그렇죠. 어디 구멍이 나지 않는 맞습니다. 콜라가 그냥 빠져나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 문제는 우리가 그 상황이 어떤 가스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건 네. 소화기 포어죠. 우리 소장 대장에는 왜 구멍이 있어요. 근데 구멍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구멍이죠. 왜냐하면 음식물이 잘게 부셔져서 네네.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러네요. 근데 네. 공기가 들어가는 경우가 어떤 해프닝이 일어났을 경우, 왜냐하면 그게 이제 우리 흡수 기능 자체가 퍼밀러비티가 되게 낮아질 때, 그러니까 퍼밀러비티가 흡수가 될 때 구멍이 이제 작은 장관의 기관에 구멍이 조그맣게 있어서 우리가 소화가 다 된 분자, 아주 작은 분자들이 네네. 들어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그게 이제 공기가 들어갔다거나 와. 이럴 경우에 이슈가 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 이미 다 분해된 음식이 흡수되는 수준이어야 되는데 공기도 흡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원래 공기는 못 흡수되면 안 되는 들어가요. 거예요? 그렇죠. 안 들어가요. 그렇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장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모든 음식물의 흡수는 소화는 우리가 위에서부터 소장에서 소화액이 나와서 소화가 되고 네. 거의 대부분의 흡수는 소장과 대장에서 흡수가 돼요. 예, 예. 이 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렇겠네요. 하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장에서 흡수가 돼서 간 문맥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서 간에서 다 찌꺼기를 해결하고 대변으로 나오는 게 그렇게 우리의 되는 거군요. 그렇죠. 간을 한번 거치는군요. 우리 간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간 얘기를 좀 해줘볼까 예, 예. 말씀을 드렸던 게 이 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가 보통 간이 나빠지면 술을 많이 마셨나? 그렇죠. 그쵸? 우리 네, 당연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왜 간이 나빠져? 나 너무 피곤한가? 이런 생각 가장 먼저 하죠. 이 간이라는 게 우리가 몸에서 굉장히 큰 장기예요. 우리 커요? 제일 큰 장기. 우리 몸에서 올겐 중에서 제일 큰 진짜요? 장기가 오. 1.4kg 정도 되니까. 우리 몸- 진짜요? 네. 어른들이 1.4kg에서 1.7kg까지요. 저는 그 생각이 나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옛날에는 제가 시골에 나왔는데 우리 고기 살 때 근으로 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는 엄마가 항상 돼지고기 한 근 주세요 하면 그 한 근의 크기가 딱 그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근데 그게 작지 않거든요. 그게 600g 600g인데 네. 그러면 1,400kg 아니 1.4 사면 1,400g. 그러면 두 근이 그기네요. 넘는다는 그쵸. 건데요. 맞습니다. 엄청 큽니다. 그러면 맞아요. 기억하시죠? 이 제가- 정도로 우리가 예, 끌고 예. 다니는 게 간인데 맞아요. 이 간이 굉장히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의 정도가 정말 그냥 우리가 정말 일을 하는구나 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요. 하는 역할이 넘버원. 우리 지금 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알코올 분해를 하고. 그게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합니다. 알코올 분해를 하고 네. 알코올 분해를 못하는 여러분들은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기도 그쵸. 하고. 이제 나이 들면서 이제 간이 나빠졌나 봐. 예전 같지가 않아. 술을 많이 못 마시겠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네. 우리가 보통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지방산이나 단백질 같은 경우는 다 분해를 해서 지방산과 아미노산 자체를 우리가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거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을 복용하면 네. 밥을 먹으면 밥을 다 조각 나눠서 마지막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것을 간에다가 글라이코겐이라고 하는 데다 저장을 해요. 거기다 저장을 했다가 내가 이게 필요해. 난 달리기를 해야 돼. 그러면 거기서 똥 나와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줘요. 진짜요? 네. 그래서 보통 왜 지방간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사람들이. 그쵸. 지방이 많이 우리가 보통 왜 고기를 먹어서 지방간이 생기는 게 아니고 술과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서도 많이 생겨요. 진짜요? 복부 비만한 사람들은 아마 거의 지방간 있는 분들 꽤 많으세요. 그렇죠. 이제 나이 들면서 이제 지방간 그거는 근데 뭐 이렇게 우리가 지방 그 기름기를 많이 먹어서라기보다는 그렇죠. 탄수화물을 먹어도 글리코겐 자체가 되면서 지방으로 저장이 돼요. 그랬다가 나올 때는 근데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그게 쓰는 과다하게 저장이 되면 지방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구나. 그래서 우리 왜 초음파에 보면 간에도 이렇게 레이어 자체가 지방이 끼어요. 엄청나게. 겉으로요? 안으로 이제 소노그램을 해야지 보이죠. 그러니까 초음파를 하면 간 표면에? 그러니까 안쪽에. 안쪽에? 초음파로 해서 그게 보여요. 레이어로요? 네. 그래서 정말 그런 식으로 왜 우리 고기 먹으면서 생각해 보시면 다 보입니다. 우리도 고기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대사도 간이 하고요. 그렇게 하는 일이 굉장히 많네요. 많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커피도 간 대사를 거쳐서 나와야 돼요. 진짜요? 음식물 그것뿐만 모든 아니라 음식물이 간을 한 번씩 거치는군요. 맞아요. 그래서 모든 대사 작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기를 먹잖아요. 그럼 고기는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이 다 분해가 되면 마지막에 폐기물이 뭐가 나면 암모니아가 나와요. 암모니아가 나오는데 그 암모니아는 우리 몸에 해로워요. 그래서 우리 몸에 돌아다녔다간 우리 암모니아 중독으로 죽어요. 왜 우리 화장실에 문 열고 가면 그 암모니아 냄새가 확 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거기에 질식해서 우리가 보통 질식하죠. 암모니아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간에서 그걸 암모니아를 요산으로 바꿔요. 그래서 요산으로 소변을 해서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진짜요. 그런 역할도 그걸 간이 하는 거군요. 간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진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영미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우리가 오늘 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간이라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병원에 갔을 때 왜 한의원에 가서 보더니 당신은 간이 나쁩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꽤 많으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통 근데 나는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간 다 멀쩡한데 이게 무슨 일이지? 아니면 보통 왜 신장이 나쁘다는 얘기, 신이 나빠서 이런 얘기 듣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어디가 약하다, 뭐 이렇게. 그런데 나는 진짜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아무 이상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 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한의학적으로 보는 간의 기능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간 리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간은 여러 가지 패밀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 패밀리가 우리 보통 왜 간담이 서늘해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간과 담이 서늘해진다는 거예요. 담은 어디죠? 우리 보통 잘 담낭을 이야기하죠. 담낭을 담이라고 하죠. 담낭. 그 간과 담이 그래서 간담이 서늘하다. 맞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장기를 이용한 말들이 많아요. 우리 왜 보통 하면 정말 간덩이가 부었네. 그쵸? 간덩이가 부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되게 간직하게 부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용감하다는 뜻인 거예요. 왜 우리 강 큰 남자 시리즈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큰 남자 시리즈. 아침에 밥 달라고 하는 남자. 그치. 있었어요. 그다음에 마누라한테 저녁 요구하는 남자. 그치. 하루 3끼를 집에서 먹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강 큰 남자잖아요. 그 강 큰 남자는 정말 앞뒤가 없어요. 너무 용감한 거죠. 그럴 때도 간을 쓰네요, 항상. 그렇죠. 그리고 왜 우리 애간장이 탄다고 하잖아요. 애가 탄다. 애라는 게 간이에요. 애가 간이군요. 그러니까 막 탄다라고 하고 왜 우리가 보통 왜 깜짝 놀래면
간 떨어질 뻔했다. 간 떨어질 뻔했다. 네. 간이 콩알만해졌다. 콩하면 오, 그쵸. 이런 표현 하잖아요. 이게 다 보면 아, 간이에요. 그러면 진짜. 아마 이렇게 추측해서 보시면 정말 네. 우리 간이라는 건 굉장히 어떤 용감함, 무서움이 없는 그런 것도 예, 되고. 간이 큰 사람들이 용감한 거죠. 그러네요. 예. 그 실제로 그런가요? 뒤에서 한의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네. 황제내경에도 보면 네. 이 간을 장군지관이라고 했어요. 장군지관. 장군과 같은 기관이라는 거죠. 오, 진짜요? 네, 오, 실제로 그렇게 역할을 하나 보네요, 간이. 맞습니다. 그래서 장군지관 모료가 출연한다고 해서 모료라는 건 우리가 왜 전략을 짜고 지혜가 있고 플랜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기관이에요. 간. 오, 간이 네, 그래서 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어. 그래서 간 큰 사람들이 예. 보통 왜 우리 태음인들이 이제 사상의학으로 보면 간 큰 남자들이 간 큰 사람들이 태음인들이 커요. 태음인들은 간이 크고 폐가 되게 폐가 약해요. 아, 그러면 간이 실제로 그 튼튼하고 크기가 달라요? 장기의 크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역할의 사이즈라고 해야죠. 아, 그게 더 그러니까 훨씬 더 펑션. 어떤 사람들 간이 훨씬 더 좀 건강하고 맞습니다. 좀 그런 편이고, 그렇죠. 아, 어떤 사람이 좀 간이 폐가 약하면 약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태음인들은 정말 체격도 좋고 간도 크고 왜 태음인들이 아.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보통 정치, 차이. 경제, 정치하는 리더십이 있어요. 그렇군요. 너 나 따라와 이렇게 왜 장군과 같이 이제 딱 통솔하고 끌고 다니는 사람들 아. 보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녀요. 다닐 때 혼자 이렇게 조용히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요. 너 나랑 같이 가 이렇게 아, 끌고 그러니까 가죠. 리더십이 있는 거군요. 네, 리더십이 있어서 보통 정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태음인들이 많아요. 왜 소민들 소심하면 그렇죠. 정치 못 하거든요. 그렇죠. 무서워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소민들은 주로 직업적으로도 보면 주로 왜 회계사,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 혼자 주로 일하시고 그렇죠. 꼼꼼하게 뭔가를 꼼꼼하고. 하지 이렇게 태음인처럼 사람들 몰려다니고 끌고 다니고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사람들이 간이 커요. 간이 크고 네, 간담폐소라고 하거든요. 간담폐소 네. 그렇게 그래서 얘기하는군요. 간대폐소인 사람이 태음인들이 주로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되게 힘이 파워가 있어요. 굉장히 능력도 좋고 뭐 질르기도 하고 배포가 있다. 맞습니다. 그런 뜻이군요. 네, 맞아요. 그런 걸로 우리가 보통 간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간의 역할이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아까 우리가 왜 간의 기능 여러 가지 네네. 중에 대사작용, 해독작용 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런 기능들을 그다음에 간이 또 혈구도 만들고 면역 기능도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간의 기능이거든요. 그러네요. 한의학적으로도 우리가 보통 보면 그래서 간과 담이 패밀리고 네. 왜 우리가 보통 간이 나빠지면 황달도 생기고 눈에 그렇죠. 나빠진다는 거 많이 맞아요. 들어보셨잖아요. 이것도 다 간의 패밀리예요. 그러니까 눈도 예, 담, 간, 그 다음에 근육. 왜 우리 피곤하다 그러면 너 간이 나쁘니?라고 그쵸. 하잖아요. 근육의 피로가 많이 쌓일 때 우리가 간이 역할을 근육이 또 간의 패밀리인지를 몰랐네요. 해요. 손톱도 간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보통 손톱이 파랗고 열악한 사람들 보면 혈액 자체가 되게 부족한 사람들, 빈혈인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알 수가 있군요. 그러니까 그쵸. 눈을 보고 손톱을 보고 예. 이렇게 근육을 보면 간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저희도 한의원에 딱 들어오시면 네. 이분이 얼굴도 창백하고 네. 손톱 발끝도 차가우면서 아주 파릿파릿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간 기능이 되게 약하겠구나라는 게 보이는 미리 거죠. 딱 아실 수 있구나. 그렇죠.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관형찰색이라고 하는데 예. 보고 예. 형태를 보고 관찰하고 이제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관형찰색을 하면서 우리가 진단을 내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그게 해요. 또 한의학에서 보는 그런 진단 방법이고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긴 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장군처럼 몸을 보호하고 전략을 짜고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간인 거죠. 간이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생활상담 경희여성 한의원 이영미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간의 이런 여러 기능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간의 나빠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항생제. 예. 그쵸. 항생제도 굉장히 그래서 항생제 장기 복용한 사람은 레귤러하게 간 기능 검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혈압약 같은 거 당뇨약 먹어도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체크업하는 게 우리 간 기능 검사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소염제 같은 경우에 엔세이드라고 해서 non-스테로이드 그 인플라멘토리 약물이 있어요. 엔세이드 약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보통 에드빌 예. 에드빌 되게 많이 드시죠. 많이 먹죠. 몰트린
그 많이 예. 많이 먹잖아요. 예. 그다음에 엘리브 같은 거 우리 근육통 있을 때 그렇죠. 그다음에 감기약 타이로놀은 좀 살짝 다른데 상비약이잖아요. 맞습니다. 타이로놀도 우리가 넘버 원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약물 타이레놀도 중에. 막 그러면 간 기능이 나빠지는 아 거. 진짜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무 정말 많이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이제 네. 저희들도 이게 이제 그 스타디에 의하면 어쨌든 약물로 인한 간 손상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보통 항상 어떤 약이든 뒤에 사이드 이펙트 주의하라고 나온 거 그 보면 써있죠. 넘버 원이 다 있습니다. 아 그런 그래서, 거군요. 예. 그럴 수밖에 없고 우리가 또 제일 약한 게 그 항진균제 안티 펑거스 약이죠. 펑거스가 왜 제일 많이 생겨요? 여성들 왜 질염? 그다음에 손톱, 발톱, 무좀약 되게 독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이거 네. 오래 먹지 말라고 자꾸 하는 이유가 무좀약을 먹는 약으로 쓰는 분이 맞습니다. 있어요. 무좀 그 발톱 무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러니까 질긴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웬만해서 저는 그게 그냥 없어지지 바르는 약만 있는 줄 알았는데 먹는 약이 그래서 바르는 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심한 경우는 먹는 약으로 해서 어느 정도 차단시켜놓고 그다음에 하는 것처럼 그다음에 왜 여성분들이 왜 질염 자꾸 생기는 분들 네네. 보면 분비물 많이 생기고 그렇죠. 이럴 때 항상 쓰는 게 엔티펑걸스 약이거든요. 근데 이 약이 굉장히 독해요. 독하군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간 손상도 근데 아마 항생제만큼 또 간을 많이 위장 자체를 많이 왜 그렇죠. 우리 위가 안 좋아진다고 네. 하죠. 위에 항생제 안 많이 좋아요. 먹으면. 속 버린다고 자꾸 맞아요. 하고 그쵸, 그쵸. 그다음에 설사 많이 유발시키고 이러는 약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고 그 순서를 다 빼고 맨 마지막이 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서플리먼트와 허블 메디슨이라서 한약재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스타디 보면 우리가 한국에서도 자생해서 2019년에 나온 발표가 0.6%밖에 손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0명 중에 0.6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0명 중에 6명이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 0.6명인 그러네요. 거로 네. 한약을 먹어서 나빠지는 경우는 그런데요. 이게 모든 약에 대해서 이게 꼭 한약뿐만 아니라 모든 약에 비해서 간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유전적인 경향이 있고요. 네. 선천적으로 정말 약하고 그럴 수 선천적으로 있죠. 센시티비티가 알러지 반응 자체가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런 분들은 한약이뿐만 아니라 모든 약에 비타민 제제도 심지어 비타민에도 네, 비타민도 다 간대사를 거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환자분 중에 정말 그분은 정말 저한테도 웃기다고 저한테 맨날 얘기했던 분인데 너무너무 피곤해서 한약을 먹겠다고 오신 분이 있으셨어요. 그게 한 지지난 달쯤? 2달 전쯤인데 너무 피곤해서 자기는 그래서 그러면 여러 가지 비타민도 다 먹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다고 하셔요. 그래서 그러면 먹는 약을 좀 갖고 와 보시라고 했더니 먹는 약이 비타민 멀티비타민부터 해서 비타민 A부터 B1, C, 비타민 C, 그다음에 비타민 D도 필요하고 거기다가 엄청 챙기시네요. 네, 칼슘제, 그다음 마그네슘부터 해서 프로바이오틱부터 해서 정말 엄청난 이것만 드시는 게 16가지였었어요. 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4가지 정도 드신대요.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걸 우선 기운이 펄펄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자기는 이렇게까지 먹는데 네네.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그럼 우선 다 끊고 우리 다시 시작할게요. 네. 그래서 저한테 오시기 전에 한 4주만 이걸 끊고 오세요. 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비타민 안 먹으면 어떡하냐고 걱정을 하시는데 일단 끊고 우리 내가 정말 필요한 것부터 연세가 있으시니까 필요한 것부터 제가 먼저 챙겨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해서 했더니 이분이 이걸 끊고 나서 몸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그랬어요, 진짜? 한약도 안 먹고 자기 괜찮다고. 원장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장사를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그런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니, 제가 오히려 약이 몸에 좋다고 먹는 약이 독이 될 수도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FDA에서 어떻게 하냐면 네. 이런 서플리먼트는 내가 일반 음식을 먹고 거기다 팝업을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먼저 음식들을 섭취하고 네. 그 위에 부족한 걸 먹으라고 했지 이게 주가 아닌데 그치. 우리는 그거에 매달리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정말 잘못 섭취하는 비타민들이 우리 간을 너무 오히려 더. 오버 액티비티하게 만들어서 간을 필요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시라고. 그러게요. 이제 한 주먹씩 드시는 분들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비타민 중에서도 제일 위험하게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칼슘, 미네랄이에요. 칼슘? 예, 칼슘, 아이런 이게 간대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철분 미치고요. 부족해서 여성분들 많이 드시잖아요. 많이 먹습니다. 근데 철분이 생각보다 소화 능력이 굉장히 많이 약화시켜요. 그래서 철분 먹고 변비 생기는 분들, 그렇구나. 소화 안 되시는 분들 되게 많아서 먹다 말다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그러니까요. 많은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비타민 C,
특히 우리 ADEH가 그러니까 ADEK가 지용성 비타민이잖아요. 이건 다 간대사를 거치고 나와야 돼요. 그런 것들도. 예, 그러니까 수용성하고는 틀리게 얘는 그러기 때문에 지용성을 드신 비타민 A 드시는 분들 왜 눈 나빠진다고 루테인 되게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 거요. 뭐 오일 같은 거. 그런 맞습니다. 게 다 여기 다 포함이에요. 예. 무슨 여기 크릴 오일부터 시작해서. 그게 지방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가 지방을 먹으면 오일을 먹으면 그게 쓸개집에서 다 만들어져서 소화를 돼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왜 담낭 수술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최근에 이제 나이 40, 50 넘어가서 담관이 막히면서 수술하신 분들은 이 지방을 소화 능력이 거의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되겠네요. 먹으면 소화를 잘 못 시키고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서 그러니까 드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먹는 그런 이제 영양제 종류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말하면 네. 그 영양제 종류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간을 망치고 있는데 너무 다들 과부하시키죠. 한약 먹으면 망가진다면서요.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한약 중에서도 이렇게 간 네. 독성이 있는 약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많이 보던 부자나 네네. 초나 왜 우리 지방 같은데 왜 가끔 뉴스에 보면 왜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어디서 뭐 뜯어먹고 뭐 문제가 생겨서 그렇죠. 사망하고 이런 것들 보면 초가라고 할 수 예, 있나요? 그냥 왜 일반적으로 그냥 풀에서 산에서 나는 것들 그냥 나물 같은 거 뜯어먹고 문제 되시는 네, 분들 되게 맞아요. 많은데 있죠. 이런 한약뿐만 아니라 일반 약 풀들에도 독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씨앗 같은 거는 독이 되게 많아요. 씨앗이요? 네, 그러니까 사과, 어머, 복숭아? 사과씨에 독이 있어요? 그래서 씨앗을 먹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아, 그렇죠. 우리가 사과씨를 먹지는 않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런 씨앗이 이제 이게 보면 생물체에서 보면 씨앗은 나의 생존 그러니까 보존이에요. 그쵸. 우리 보통 애그 내가 정자 난자 자손을 번식시키는 번식 역할이니까 그걸 그거에는 보호를 해야 보호하려고. 돼요. 그래서 그 씨앗에는 다 조금씩의 독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야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거는 식물이나 동물이랑 똑같거든요. 씨앗은 네. 그러니까 곡식도 씨앗의 개념이긴 한데 그거는 좀 다르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과일이나 과육 말고 씨앗에는 그런 우리가 씨앗들은 조금 독성이 있을 수 그쵸. 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이 기침에 많이 쓰는 행인이라고 하는 그 행인도 씨앗에 독이 있고요. 아, 진짜요? 예, 굉장히 그러니까 한약재도 우리가 그런 약을 이용할 때는 다 법제를 해요. 법제라는 게 다 이렇게 처리를 해요. 독성이 다 독성이 없어지도록. 없어지게. 그거를 한약으로 이용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풀을 그냥 이렇게 마당에 키우고 산에서 뜯어다가 먹는 것들은 이런 처리를 하나도 못 하다 보니까 그냥 드시잖아요. 많습니다. 얼마든지. 예, 그래서 한때 한국에서는 민들레가 좋다고, 복공력. 민들레 예. 씨가 말랐다고 맞아요. 그런 그렇게 것들도 드시면 안 그냥 뜯어서 드시는 먹으면 거잖아요. 안 돼요. 안 맞아요, 되셔서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짜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왜 일반적으로 한약재 같은 거 중국 시장 같은데 뭐 마켓에 그냥 파는 것들도 그렇죠. 중국 여행 가셨다가 진짜 많이 사갖고 네, 오시죠. 그런 것들 네. 제대로 중금속도 처리 못한 약재들도 되게 그럴 수 많거든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토 자체도 만약에 이게 비료 많이 쓰면서 이렇게 중금속이 많은 것처럼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중금속 처리된 약재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한약이라고 좋다고 해서 먹으면 안 안 되거든요. 되고. 그리고 중금속 자체뿐만 아니라 간 독성 자체를 해치키는 그런 한약재들이 있는데 네. 저희들은 그걸 아니까 이렇게 쓰질 않죠. 아, 그러니까 그쵸. 제가 30년 임상 경험으로 약을 줘서 예. 간에 문제가 된 사람들은 없었어요. 없다.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속설 중에 하나가 한약 먹으면 간 나빠진다. 그쵸. 이럴 수 그리고 있는 거네요. 예, 이런 것들은 정말 주의해서 해야 물론 되는 이제 겁니다. 그런 한약재들 중에서 일부 독성이 빠지지 않은 걸 잘못 드신 경우 간이 나빠질 수는 있으나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그래도 제대로 된 처리 과정을 거친 한약은 그렇지 않다. 그럽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질문을 하나 받아볼게요. 50대 남편의 간에 작은 혹이 4개 있다고 합니다. 10년 전에 한 개 발견됐을 때 의사가 그냥 지켜보자고 하시고 1년 후에 다시 검사해보자 하셔서 해보니까 크기와 변화가 없다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건강검진하는데 별다른 변화 없다가 올해 4개가 발견됐어요. 뭐 한국 사람들 10명 중 1명 정도로 이런 증상이 있다고 큰 걱정 말고 매년 체크해보자고 하시는데
혹시 이런 증상이 있다가 혹이 없어지기도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셨어요. 이게 아마 의사 선생님이 10년 전부터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음. 이거는 악성이 아니라 양성일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예, 예. 그다음에 왜 간에 제일 많은 게 혈관종이에요. 혈관종이라는 게 혈관 변형이 생기면서 예, 예. 간에 왜 아까 말씀하셨던 문맥이 있다는 것처럼 예, 예. 간에도 여러 가지 이제 혈관들이 있는데 그게 약간 종양처럼 그러니까 형성을 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네, 이런 경우는 그냥 양성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예. 그다음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간의 기능이 되게 좋아요. 간은 우리가 3분의 2가 떨어져 나가도 그쵸. 3분의 1만으로도 우리가 우리가 그래서 생명을 기증을 하죠. 할 수 예, 있어요. 예. 그런 친구로 되게 이제 만약에 근데 이게 사이즈가 너무 커져서 혹이. 혹이 너무 커져서 간의 기능 자체가 떨어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정말 뭐 수술을 하든 뭐 다른 조처를 취하겠지만 아마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뭐 그냥 두고 보자고 한 걸로 봐서는 양성일 가능성이 높고 사이즈가 크게 커지지 않으면 예. 3개, 4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이즈가 중요하고 얘가 간 기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건드리지 않고도 넘어갈 수도 있을 경우일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지 아니었으면 이게 악성이거나 그러니까 악성을 우리가 캔서라고 하잖아요. 예, 예. 암이거나 이랬었으면 벌써 초반에 벌써 했을 거고 우리가 양성 그런 종양이 악성으로 변할 수 있는 확률은 악성이 그냥 생기는 확률하고도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그거는 아마 그래서 아마 의사 선생님이 지켜보자고 했으면 그냥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근데 예전에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이제 간에 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근데 한약을 먹으면 그 돌이 싹 빠져나온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그게 간이 아니라 그거는 담낭의 돌이 왜 담매, 그러니까 왜 간하고, 그러니까 간에서 이제 담낭이 그러니까 쓸개즙이 만들어져서 담낭에 보관이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지방질을 먹었을 때 걔가 나와서 해야 되는데 담낭에 돌이 되게 잘 생겨요. 왜 우리 키드니 콩팥에 돌 있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기는 사람이 있고 잘 생기는 돌이 있어요. 그 돌도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크리스탈 자체가 성분 자체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그 성분 자체가 생기는 사람은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을 한번 왜 키드니에 돌이 있어서 파괴를 하고 나오고 나서도 또 생기고 유전적인 경향도 있고 돌이 이제 이러다 보니까 담낭에도 돌이 되게 잘 생겨요. 그래서 담낭에서 빠져나오려면 자 이게 담낭의 돌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민간요법이긴 한데 이건 이렇게 하면 위험하긴 한데요. 이게 지방질을 많이 먹으면 제가 아까 있잖아요. 지방 그 담낭액이 확 나와서 얘를 지방질을 소화시켜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름 같은 걸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그래서 보통 왜 담낭을 세척하기 위해서 올리브유 같은 거를 우리가 그냥 요만큼씩 먹는 게 아니라 왕창 한 컵을 들이마시면은 담낭에서 담낭액이 이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왕창 나와요. 그러면서 담에 그게 빠져나오면서 아주 작은 돌 같은 경우는 그냥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담낭액과 함께 돌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나오고 왜 우리 키드니 돌 같은 경우도 맥주 마시면 돌 나온다는 얘기 맞아요.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하죠. 예. 이게 이제 위치에 따라서 되게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키드니 같은 경우 그냥 키드니에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담낭에도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돌이 있어도 증상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냥 갖고 평생 살아도 문제가 되질 않는데 얘가 돌이 움직이는 상황이 돼요. 근데 키드니에서 콩팥에서 돌이 움직여서 요관으로 내려오면요. 세뇨관으로 빠져나올 때 거기 돌이 딱 걸려버릴 때 돌이 예를 들어서 쉐입이 동그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크리스탈처럼 되다 보니까 걔가 나오면서 건드려 버리면 그 요관 자체를 상처를 내면서 피가 나오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너무너무 아픈 이제 병원에 실려가는 경우가 되는 거고. 그게 요석 뭐 이런 건가요? 예, 돌이 이제 키드니 돌이 그런 거고요. 그냥 키드니에 조용히 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돌이 쉐입이 동글동글해서 그냥 예쁘게 잘 빠져나오면 물을 많이 마시면서 얘가 클린이 되면서 같이 나오면서 돌이 그냥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 그런 거군요.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하면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왜 가짜 한약을 팔거나 이거 먹으면 간에 돌이 다 빠진대. 저 예전에 한번 들어본 것 같아서 혹시나 하고 한번 여쭤봤어요. 그렇게 접근하면 큰일 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분은 그냥 두셔도 우선은 괜찮을 것 같다고 그러시는 것 같고요. 다음 질문 좀 볼게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간 혈관이 꼬여 있다고 CT 촬영 후 결과가 나왔는데 보통 뇌 혈관이 꼬인 경우는 많은데 간 혈관이 꼬인 경우는 드물어서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의사들이 쉽게 못한다고 하네요. 아직 사이즈가 수술할 만한 사이즈는 아니라는데 혹시 꼬인 혈관이 다시 풀리기도 하나요?
그럴 경우는 되게 드문데 아까 말씀드렸던 간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한다는 건 네. 혈류 자체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 그만큼 일을 해야지 우리가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막 그렇겠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 종양 아까도 했던 혈관종 같은 경우가 음. 되게 많이 생기고 음. 혈관종이 이렇게 뭐라 그러나 쉐입 자체가 네. 그러니까 업노멀로 쉐입이 이런 경우를 이렇게 꼬였다고 아마 표현을 하셨을 것 그렇죠. 같아요. 실제로 뭐 이렇게 실타래 꼬이듯이 혈관이 꼬인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아마 우리 무슨 종기 같은 그쵸. 거. 그러니까 혈관이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얘도 얇은 혈관을 따라서 이렇게 혈관이 종양을 이루기도 하고 쉐입이 변하기도 하고 그렇군요.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이야기하셨을 거고 네. 아마 이분 같은 경우도 수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간의 혈관종 같은 경우는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굳이 혈관을 뜯어내거나 어떤 이슈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러지 않을 그냥 확률이 붓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팔로우업해서 계속 체크업은 체크업은 해야겠죠. 하셔야 예, 되고. 예. 혈관이 커지면은 문제가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영빈 원장님과 함께 경영여성 한의원 이영빈 박사님과 함께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음 또 질문 받아볼게요. 네. 이번에는 제가 첫째 낳고도 산후풍이 심했는데 2년 지난 후 그냥 살만은 해졌지만 여전히 병뚜껑 묻다고 2시간 이상 못 걷고 신발도 스케쳐 아니면 신을 수 없는 몸으로 바뀌었는데 둘째 임신 후 다시 느슨해지는 것 같더니 출산 후 코로나 때문에 친정엄마도 못 오시고 조리를 못했더니 또 심하게 온몸이 아프게 됐습니다. 오늘 보니까 손목, 손가락이 전부 다 부었네요. 한약을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이러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연세가 이제 나이가 몇인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아기 낳은 지 그렇죠. 얼마 되지 않은 걸로 봐서는 근데 우리 이 산후풍도 정말 참 웃기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디 원인도 없고 저도 좀 알았었지만 예,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렇게 관절 자체가 약한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출산을 하고 나면 반드시 관절 보호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반드시 하는 체질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관절 보호는? 그러니까 일단은 관절은 손상되면 다시 돌아오기가 100% 돌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진짜요? 손목 발목이 아프다는 건 그냥 단순 관절염일 수도 있지만 왜 아기 낳고 나서는 모든 관절이 되게 느슨해지거든요. 거기다가 왜 아기 첫째 둘째까지 챙기려면 손목을 되게 많이 쓸 수밖에 그러니까 없죠. 우리가 그래서 가만히 좀 누워 있어야 되고 옆에 산후조리를 해주는 이유가 그런 거군요. 맞아요. 약해진 상태에서 쓰기 때문에 그냥 그리고 쓰게 되죠. 누가 맞아요. 옆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맞아요. 일어나야지 뭐. 해줘도 이런 이게 마음이 어. 내 새끼는 내가 챙기는 그러니까 것처럼 어떡할 거야, 네, 애를. 이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많이 약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특별한 어떤 다른 면역 질환 우리 자가 면역 질환에도 관절 손상이 되게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질환이 아닌 다음에야 네네. 우리가 보통 한약으로 도와줄 수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단순히 한약뿐만 아니라 내가 몸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칭도 하고 쓰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관절 자체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고쳐지긴 고쳐지나요? 왜 보통은 이 산후풍이 그냥 평생 가신다는 분들도 그때 내가 애 낳으면서 여기 나빠져서 지금까지 아프잖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제가 딱 네. 그때 에어컨 바람 쐴 게 맞아요. 해마다 딱 그 시기가 되면 무릎이 그러니까요. 시려요. 그래서 이거는 평생 못 고치는 병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이론적으로 말이 저도 안 되는 질환이긴 한데요. 근데 정말 그러게. 그렇습니다. 우리 여자들이 예. 참 예민하긴 한데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좋게 만들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갱년기가 되고 노년이 예. 되면 이게 퇴행성 변화하고 또 같이 맞물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급속도로 더 나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그나마 몸이 어느 정도 회생할 수 있는 재생 능력이 좋을 때 도와주는 게 맞아요. 맞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특히 미국에 살면 진짜 친정엄마가 오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맞아. 너무 불쌍한 산후조리를 경우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 안타깝네요. 옆에서 좀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면 좀 쉬면서 그렇죠. 또 그래서 약도 드시고 만약에 꼭 치료하지 않더라도 음. 이렇게 지금 산후로 고생하시는 우리 특히 미국에 사시는 여성분들 너무 불쌍한 분 많잖아요. 갑자기 눈물이 나려가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을 정말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꼭 네, 치료를 하지 네. 않더라도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네.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요. 편하게 그래도 전화라도 주시면 제가 그러면 도와줄 좋을 수 것 있을 같네요. 같아요. 예, 너무 집에서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맞아요. 예, 병원을 찾아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